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체중 감량은 먹는 것 8, 운동 2의 비율로 결정된다고 하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잘해도 먹기를 잘못하면 다이어트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환자분들에게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질 때가 있죠. 특히 여행 중에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었는데도 오히려 체중이 줄어든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저번 크루즈 여행에 이어 이번에도 동일한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모든 분들이 다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능에 편차가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체중이 늘어 있어야 하는데 저에게 올라가면 체중이 줄어들어 있는 신기한 경험. 저도 놀랐습니다. 과연 이 아이러니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는 단순 칼로리 계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오토파지라는 대사작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가 포식 들어보셨죠? 우선 오토파지는 세포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노폐물을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오토파지의 활성도가 조직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토파지의 활성도는 미토콘드리아 기능과도 관련이 있어요. 근육 조직의 오토파지는 체지방 조직의 오토파지보다도 훨씬 활발하게 일어나고 특히 운동을 할 때 가속화됩니다. 이 말은 곧 운동을 통해 근육세포의 오토파지 시스템을 자극하게 되면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 증가가 상대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육 조직의 오토파지가 상대적으로 매우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간의 차이도 있지만 한 개인에게 있어서 환경의 차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평소 앉아서 일만 하던 사람이 여행 중에 많이 걷거나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의 활성도가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때 근육세포는 ATP를 빠르게 사용하면서 손상된 세포 소기관을 분해, 재활용하고 오토파지죠. 동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결국 지방세포에 여분의 칼로리를 축적시킬 틈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미 몸에 있던 에너지원, 즉 체지방을 조금씩 태우는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지방세포의 오토파지는 근육세포에 비해 활성화가 훨씬 늦고 대사 효율도 떨어집니다. 지방조직은 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이라는 사람들은 근육량이 풍부하거나 근육 오토파지가 잘 일어나는 신체 환경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죠. 오토파지를 촉진하는 근육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기본적인 영양 관리가 필수 베이스로 깔려야 합니다. 운동으로 근육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하루 활동량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7,000보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출퇴근으로든 실내 걷기로든 헬스장이나 공원 걷기로든 7,000보는 무조건 채워야 합니다. 일정 강도 이상의 운동 중요합니다. 근육에 적당한 부하가 걸려야 mTOR, AMPK와 같은 대사 센서가 자극을 받아 오토파지를 촉진하게 됩니다. 가벼운 산책도 좋지만 가끔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나 무산소성 근력 운동을 병행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15분을 빠르게 걷거나 느리게 달리기를 한다고 한다면 3, 4분 정도는 전력으로 뛰어봅니다. 고강도 인터벌 훈련인 셈이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필수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은 손상된 단백질을 재생하고 오토파지 과정을 통한 청소 회복을 시도합니다. 밤 10시 이후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이 과정을 돕습니다. 근육과 뇌가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규칙적인 단백질 섭취와 영양 균형 필수 중에 필수이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의 합성과 회복이 더뎌져 오토파지가 충분히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등은 활성산소를 줄여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오토파지 효율을 높입니다. 간헐적 단식 등 식사 패턴 조절 중요합니다. 단식 시간 동안 인슐린이 낮아지고 AMPK가 활성화되면서 오토파지가 가속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까지 더해지면 근육에 의한 지방 소모가 더욱 활발해지죠. 다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거 있는데요. 간헐적 단식은 근육 부족이나 인슐린이 떨어져 있는 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년 이상에는 저는 무조건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루 중 한두 끼를 출출하게 먹는 습관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위에 분들이 무리하게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근육이 빠지거나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식사법이 있죠. 세 반 천출 거꾸로. 세 끼 반드시 천천히 출출하게 거꾸로 식사를 하자.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체중 증가에 대해 먹기 대 운동, 팔 대 일하고 단순화해서 말하지만 근육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운동 습관이 자리 잡히면 이 비율도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는 사례는 그 사람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신체 활동으로 그리고 평소에 꾸준한 운동과 관리로 근육의 오토파지를 극대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토파지는 지방보다 근육에서 더 활발하다. 운동을 통해 근육 오토파지를 꾸준히 자극한다면 같은 열량을 섭취해도 살이 덜 찌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다음을 제안합니다. 가능하면 하루 10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해보기. 계단 오르내리기를 생활하기. 밤늦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가벼운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기. 충분한 단백질과 필수 미량 영양소를 챙기기.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으로 회복의 기회를 확보하기입니다. 많이 움직이면 많이 먹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많이 움직일수록 몸속 오토파지 작동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 체중 증가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가 정확한 설명이겠죠.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육 오토파지 활성을 위해 매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